전 세계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에 열광하며 화석 연료 기업의 주식을 앞다투어 팔아치울 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자산을 거꾸로 사들이고 남들이 외면하는 산업에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포트폴리오 상위권에는 여전히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나 도박이 아니라 지극히 냉철하고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근거로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친환경 시대에 오히려 전통 에너지 기업에 집중 투자한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의 숨겨진 논리 5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종목만 따라가다 손실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어떤 산업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산업과 관련된 주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미래라고 말하면 전통 에너지 산업은 끝났다고 단정 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련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 투자자와 진짜 부자가 되는 투자자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시장의 유행과 여론의 방향을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반대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 냉정하게 숫자와 사실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시장이 저평가해 놓은 훌륭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원칙은 단순히 에너지 산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고르든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가치 투자의 핵심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1. 세상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수급 불균형의 진실. 전 세계 언론과 여론은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화석 연료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지만 그 속도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훨씬 오래 걸리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바다를 건너는 선박, 공장을 돌리는 각종 화학 원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여전히 원유와 천연가스라는 자원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는 바로 이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외면하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산업이 향후 수십 년간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한다면 그 산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자원 개발에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환경 정책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많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신규 자원 채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공급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수요는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희소해지고 귀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가 남들이 팔아치울 때 오히려 사들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여론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 뒤에 숨겨진 실제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고, 시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가격을 매겨놓은 자산을 침착하게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를 때, 그 매도세는 종종 실제 기업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감정적인 쏠림 현상으로 발생합니다. 특정 산업 전체가 도매금으로 외면받게 되면 그 산업 안에서도 유독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우량 기업까지 함께 저평가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산업 전체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할 때일수록 그 안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가진 투자자만이 훗날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는 바로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만들어낸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공포가 만들어낸 저평가라는 선물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원칙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뉴스와 여론이 어떤 산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떠들썩하게 말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가기 전에 반드시 실제 숫자와 현실을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방향과 실제 산업의 수급 구조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내는 능력이야말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실력의 근간이 됩니다.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유행이나 공포가 시장을 휩쓸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챕터 2. 경쟁자가 절대 넘볼 수 없는 낮은 원가라는 이름의 경제적 해자. 훌륭한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그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를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해자란 원래 성 주변을 둘러싼 못을 뜻하는 말로 적이 쉽게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어막을 의미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인 강점을 가진 기업이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사들인 에너지. 기업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해자는 바로 압도적으로 낮은 생산 원가였습니다. 원유를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채굴, 지역과 기술 수준에 따라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기업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는 되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만, 또 다른 기업은 원유 가격이 절반 수준인 40달러대까지 떨어져도 여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원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낮은 원가 구조가 왜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재를 다루는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사이클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해에는 자원 가격이 치솟아 모든 관련 기업이 함께 돈을 벌지만, 다음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며 원가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심지어 도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락 사이클의 구간에서 원가가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원가가 높은 기업들은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을 보며 생산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지만, 원가가 낮은 기업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이익을 내며 오히려 어려워진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까지 흡수하며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다시 말해 낮은 원가 구조를 가진 기업은 호황기에는 남들과 똑같이 큰 돈을 벌고, 불황기에는 남들이 다 쓰러질 때 홀로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중의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께 이 원칙을 여러분의 실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재료를 비싸게 사와서 장사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훨씬 싸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두 사람 모두 돈을 법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 손님이 줄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재료를 싸게 확보한 사람은 여전히 버틸 수 있지만 재료를 비싸게 산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됩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업의 기업에 투자하시든 그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경쟁사보다 얼마나 낮은 원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챕터 3. 막대한 현금을 쏟아내는 화수분 같은 돈줄의 힘. 수급과 거래량.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그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흔히 장부상의 이익만 보고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돈이 각종 투자와 부채, 상환에 모두 소진되어 정작 회사 금고에 남는 현금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전설적인 투자자가 선택한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적당한 수준만 유지되어도 회사 금고에 실제로 쌓이는 현금, 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거의 많은 에너지 기업들은 그 돈을 무분별하게 새로운 개발, 사업에 쏟아부으며 몸집을 불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새로운 채굴, 시설을 짓고 인수합병을 반복하며 외형을 키우는 데만 집중한 결과 정작 주주들의 손에는 별다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가 눈여겨본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방만했던 확장 전략에서 벗어나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정말로 수익성이 확실한 곳에만 신중하게 집행하고 나머지 넘쳐나는 현금은 빚을 갚거나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태도 자체가 그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는 그 기업이 매출을 얼마나 크게 늘렸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실제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마치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실제 통장 잔고는 텅 비어있는 살림살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성장세는 없더라도 꾸준히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 현금을 낭비하지 않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기업이야말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진짜 우량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시니어 투자자분들에게는 화려한 성장주보다 이렇게 실제 현금을 꾸준히 창출하고 그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성향이 강한 기업이 훨씬 더 마음 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챕터 4.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경영진의 자본 배치 능력. 같은 산업,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회사를 이끄는 경영진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주가 얻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강조해온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자본 배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본 배치란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경영진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업 자체가 좋고 돈을 잘 벌더라도 그렇게 번 돈을 경영진이 엉뚱한 곳에 낭비해버리면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형편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대규모 지분을 사들인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극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경영진이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 확장에 쏟아붓지 않고
우선적으로 회사가 짊어지고 있던 부채를 갚아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자사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수확함으로써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주었으며, 여기에 더해 배당금까지 꾸준히 늘려나가는 모습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시행하는 경영진의 판단력이야말로 그 회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한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맡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녀는 돈이 생기는 족족 이것저것 새로운 일을 벌이며 빚을 늘려가고, 또 다른 자녀는 번 돈으로 먼저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착실히 돌려드리는 알뜰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자녀에게 더 많은 자금을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기업 투자도 정확히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즉 무리한 확장으로 빚만 늘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착실하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왔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경영진의 자본 배치 능력이 형편없다면 그 투자는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챕터 시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중 안전판의 지혜.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원칙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고 다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금 당장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단기적인 예측 하나에만 베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에너지 기업은 놀랍게도 대기 중에 떠도는 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제거하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의 세상처럼 느껴지는 전통, 화석 연료 사업과 탄소 감축 기술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영리한 선택이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진정한 의미의 위험 분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이 기업은 낮은 원가와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여전히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다면, 이번에는 이 기업이 보유한 탄소 포집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이자 기업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핵심 무기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쪽으로 세상이 변하더라도 이 기업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중의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마지막 원칙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살아남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단순히 지금 유행하는 하나의 트렌드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 속에서도 그 기업이 꾸준히 버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체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론과 실제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눈이었고, 둘째는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낮은 원가라는 튼튼한 해자였으며, 셋째는 장부상 숫자가 아닌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의 힘이었고, 넷째는 그 현금을 주주를 위해 현명하게 배치하는 경영진의 판단력이었으며, 다섯째는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중의 안전판을 갖춘 구조였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정신은 결국 시장의 유행이나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며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정직하게 돌려주는 훌륭한 자산을 시장이 실수로 헐값에 내놓았을 때 침착하게 사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좋은 투자와 편안한 투자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모두가 칭찬하고 뉴스마다 좋은 소식만 쏟아지는 종목을 살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편한 투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격이 한껏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하고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저평가된 기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평생 강조해온 원칙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용기가 없다면 결코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무작정 남들과 반대로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시장의 잘못된 가격을 발견했을 때 그 확신을 믿고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통하는 진짜 가치 투자의 본질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원칙은 비단 에너지 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을 들여다보시든 이 5가지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그 산업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경쟁사보다 얼마나 낮은 원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지, 경영진이 그 현금을 주주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시는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로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배워드린 원칙들처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시장의 소음과 여론의 유행에 휘둘리지 않으며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주주에게 정직하게 돌려주는 기업을 찾아 장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진짜 투자의 길입니다. 챕터 6. 저평가된 자산을 스스로 찾아내는 안목 기르는 법.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가격이 싸 보이는 종목을 사면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에 비해 지금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낮은지를 판단하는 안목입니다. 이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먼저 어떤 산업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산업 전체가 뭉텅이로 비난받고 투자 매력이 없다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바로 그 산업 안에 숨어있는 옥석을 가려낼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산업 안에서도 재무 상태가 가장 튼튼하고 빚이 적으며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상위권 기업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산업 전체가 나쁘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기업이 똑같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체력이 좋은 기업과 체력이 약한 기업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옥석을 가려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얼마나 성실하게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기업이 건강하고
어떤 기업이 위험한지 감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유행이나 추천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은 마치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무작정 큰 수술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이 위험한 행동입니다. 챕터 7.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실전 감각. 저평가된 자산을 찾았다고 해서 무작정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실전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분할 매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하더라도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시간을 두고 매수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처음 매수한 이후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세웠던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한 뒤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평균 매수 단가를 훨씬 유리하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두셔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성급하게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이미 처음에 투자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매도 기준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처음에 그 자산을 매수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판단했던 낮은 원가 구조나 튼튼한 현금 흐름, 주주, 친화적인 경영진의 태도 중 어느 하나라도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리더라도 처음에 투자 논리가 여전히 굳건하다면 오히려 그 흔들림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챕터 8. 흔히 빠지기 쉬운 가치 함정을 피하는 방법.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매수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이른바 가치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경우가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겉모습만 저렴해 보이고 실제로는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핵심 사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거나 경영진이 주주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가격이 낮아 보여도 절대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점검하시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기업이 정말로 낮은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현금 흐름이 꾸준한지, 경영진이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미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진짜 저평가된 보석과 겉만 싸구려인 가짜 저평가 자산을 구분해내실 수 있습니다. 챕터 9.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투자 심리 관리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 원칙을 알고 있어도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투자, 즉 세상이 외면하는 자산을 사들이는 투자는 필연적으로 예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홀로 다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왜 이 자산을 매수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종이에 적어두고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그 종이를 다시 꺼내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숫자와 원칙으로 돌아가고 논리가 흔들릴 때는 처음의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경쟁사도 아니고 시장의 변동성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표로 정리해 두시고 앞으로 어떤 자산을 검토하시든 이 원칙표에 하나씩 대입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시장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산을 지켜나가는 단단한 투자자로 성장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원칙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걸음 더 안전하게 지켜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과 실전 방법들은 어느 한 번 익혔다고 해서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또 다른 산업이 여론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오늘 익힌 사고의 틀을 다시 꺼내어 적용해보는 꾸준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 습관을 몇 번만 반복하시면 어느새 여러분도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숫자와 근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판단하는 단단한 투자자로 거듭나 계실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아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